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FH 1급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거 딱 하나만 나왔죠? 17번 과세매출.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거.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 카드 과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 과세도 나오고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것들도 함께 출제가 됩니다.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대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점에서 주로 많이 발급되고 있는 증빙이죠. 자,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것을 누락하면 신고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그 안내문을 받고 다시 수정신고하게 되면 그때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뭐 다른 것도 정확히 신고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그런데 이 신용카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건은요, 특별히 정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세청 컴퓨터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게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내문을 받게 되겠죠. 왜 이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무서에서 이걸 아느냐? 컴퓨터가 다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거 다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발급건은 발급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이거는 좀 특별히 빼먹지 말고 잘 챙겨야 된다.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에 있는 자료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국세청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신용카드 전표를 보고 직접 입력하고 그걸로 신고하는 것으로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뭐가 있느냐? 17번 카과, 18번 카면, 19번 카형, 22번 현과, 23번 현면, 24번 현형,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17번 카드는 신용카드로 과세거래 재화를 판매한 거, 카면은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를 판매한 거, 카형은 신용카드로 영세율 제품을 거래한 거. 현과 현면, 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과세제화 판매한 거, 현금 영수증 발행으로 면세제화 판매한 거,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서 영세율 거래 판매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현금 영수증으로 영세율 거래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율 적용이 우리 조특법에 의해서 국내 거래이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경우에 뭐가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미국 공무원에게 제품을 팔면 영세율 적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공무원이 현금으로 만약에 돈을 줬어요. 이게 돈이 요 수출품이 50만원짜리. 그러면 현금을 줬어요. 우리나라 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현형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에 이 6가지가 다 나오느냐? 다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출제 범위는 들어있지만 여기서 나온다면 한두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속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직계표라는 걸 작성하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수동으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해야 되겠다. 2번. 자, 1번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2번. 자, 일반 과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언제? 어저께 발행을 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해서 네, 사업자 등록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돈을 결제하면서 법인카드로 딱 결제한 거예요. 그럼 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으로 발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죠. 그러면 매출이 이중으로 전송된 거죠. 이중으로 네, 세금 계산서도 전송되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전송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기본 매출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므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해야 돼요. 돈은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17번 카고 아닌가?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세금계산서가 우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고 분계할 때 외상매출금 계정에 신용카드사를 입력하면 돼요. 이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가 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하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지는 않는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는 유형은 11번 과세매출로 하고 뒤에 분계를 4번 카드 분계하면 이중으로 신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신용카드에서는 과세표준에서 빼줘요. 신용카드에서는. 그래서 이거 아마 예제가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 내용을 한번 1번부터 하나, 둘, 몇 개가 있나요? 3개. 이 3개 중에 세 번째가 지금 방금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을 읽었던 그거예요. 세 번째가. 자, 첫 번째 거 거래를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김남현이라는 사람 개인이죠. 개인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노트북은 과세분이래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이건 우리 17번 카과 매출로 FAT 1급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자, 7월 21일입니다. 메인 매출전표 7월 21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7번이죠. 카드사는 국민카드네요. 확인. 품명에다가 노트북.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합계 입력해야죠. 1, 100, 000. 금액 정확히 입력하세요. 거래처는
김남현이죠. 김남현.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죠. 카드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 4번. 이렇게 했었죠. 자, 우리 노트북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맞고요. 요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이수금, 부채 증가, 차별에는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는 국민카드사가 되는 거 맞죠? 예. 요 17번 유형 우리 FAT 1급 연습할 때 많이 했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금 영수증. 이건 FAT 1급에서 안 나오죠. 현금 영수증. TAT 2급에서는 나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면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컴퓨터 서적도 파는데 이건 면세 제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돈을 주어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형이 뭐냐? 현면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현면. 자, 날짜는 7월 22일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22일로 바꾸시고 유형에 매출 유형에 보면 저기 끝에서 두 번째 현면이라고 보이죠? 23. 네, 현면이 뭘 의미하는지 느낌이 오죠? 현금 영수증 면세 이런 얘기입니다. 자, 품명에다가 거기 그 컴퓨터 서적 이렇게 써면 되겠네. 컴퓨터 서적. 수량 단가는 모르고 공급가액도 현금도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합계. 네? 합계로. 그래서 이거 면세니까 뭐 합계나 공급가액이나 똑같군요. 예. 5만 원. 그러니까 현과 입력할 때 현면이니까 뭐 저기 공급가액이나 합계나 똑같지만 현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카과 입력하는 형식으로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박지영. 예, 개인 거래처예요. 박지영.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아니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분계죠. 그래서 1번이 현금입니다. 자, 입금 전표 제품 매출. 예, 분계 잘 됐죠? 자, 이게 앞에 아까 17번과 지금 현면 이것이 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것도 해서 부속 서류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두리온스에다가 프린터기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네. 그래서 7월 23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요. 그날 같은 날 돈은 신용카드로 돈을 결제 받았습니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7월 23일 메인 매출 전표 7월 23일. 자,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는 거 11번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자, 카드 결제했었더라도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로 하시고 품명의 프린터기. 수량은 10개, 단가는 20만원.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두리온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죠. 자, 분계가 이게 카드 분계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분계 해줍니다. 그러면 카드사를 여기서 물어보죠.
그러면 카드사를 국민카드사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밑에 분계를 잘 보십시오. 외상매출군.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예, 원래 카드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200. 분계 딱 맞았습니다. 선생님, 과세분은 그럼 무조건 이거 저 혼자 세금 계산서랑 이거 카드 매출 전표랑 같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시험대로? 항상 두 개를 같이 줘요? 과세 때는? 다시요? 과세 매출로 하게 되면 11번 과세 매출. 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주냐고요? 아니면 카드만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만 이렇게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금을 카드로 받았다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두 개를 줍니다. 맞아요. 그 질문이셨죠? 네.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지금 과세분 뭐 면세분 이렇게 써주는데 시험 때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근데 우리가 과세분이라고 안 써주더라도 거기 세금계산서 보면 세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과세분이다 하는 거 그냥 아는 거고요. 예. 아까 현면 같은 경우에 그 현금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목이 서적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면세제화구나. 예. 면세분이라고 안 써줘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친절히 써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판단이 뭐 안 되거나 여러분이 판단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건의 전표를 입력했는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어떤 거에 작성이 전부 되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7월 1일부터 9월 31일 거를 조회해가지고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요 해서요. 다시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카드 매출은요. 여기에 들어가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번에. 자, 근데 100만원이라고 들어갔죠. 거기 2리온스에 200만원 프린터기 팔은 건 여기 안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100만원은 앞에 1번, 2번 그 김남현에게 100만원 요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2번은 왜 여기 안 들어가죠? 면세니까. 그럼 과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가 아니라 뒷장. 과표. 예. 그러니까 면세는 과세 표준에 안 나타납니다. 예,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과표에 가서 현금영수증 그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예, 5만원짜리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프린터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 1번에 들어가야 돼요. 11번. 예, 11번. 프린터기는 1번에 들어가고 여기 3번에는 빠집니다. 예,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 들어가는지 아셔야 되고. 그러면 한번 과표 눌러볼까요? 네, 면세 수익금액에 아까는 80만원이었죠? 예, 5만원이 더 추가됐죠. 그런데 계산서 발급한 거는 80만원이에요. 계산서 발급한 거는. 그러면 나머지 5만원은 뭐예요? 예, 계산서 말고 면세니까 다른 방식으로 결제된 거죠. 그래서 5만원은 여기에 면세 수입 금액 이 안에 포함이 된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속서류 뭘 봐야 됩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프린터기
그게 들어가야죠. 두리온스 거 있나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한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반영하시겠습니까? 데이터를? 예. 그래서 여기 전자에 두리온스 여기 200만원에 20만원 예,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닫으시고 또 뭐가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서 7월부터 9월로 또 줘야 합니다. 자, 일단 데이터가 안 불러온 거 이런 양식이 가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양식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양식을 만나면 상단을 보셔야 돼. 불러오기 단추가 있는지. 예, 그래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예. 자, 읽어온 걸 보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거기에 과세분에 33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30이 뭐냐? 프린터 200만원, 여보세요? 자, 여기 330만원이 뭘까요? 프린터기 200만원, 그 다음에 그 김라면의 노트북 100만원 하면 300이죠. 그 전에 30만원이 또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세액까지 합쳐서죠. 네, 세액까지. 네. 그래서 세액까지 합쳐서 330만 원입니다. 두 건이.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은 여기 면세분. 네, 면세분 현금 영수증. 그래서 신용카드 2건, 현금 영수증 1건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해가지고 밑에 200만 원, 220만 원을 여기에 따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31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뺀 것만 신용카드로 판매한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아까 그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걸러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는 처음에 조회를 하면 빈 양식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해서 이게 데이터를 꺼내놓고 닫으면서 자동 저장 됐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7월부터 9월 존재합니다. 예. 데이터가 저장된 게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예. 아까 예. 자동 저장 됐었습니다. 불러오기 하면 바로 저장이 되네요. 자, 이렇게 부속서류, 어떤 부속서류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했죠. 자, 수행결과 보시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17번 카과거래, 예, 그 다음에 2번은 23번 현면거래였고요. 3번은 11번 과세유형이었고 결제를 분계를 카드 분계로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됐고 면세는 면세 수익금액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주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주공급거래. 우리가 여러분 간주공급에 대해서 자가공급 3가지,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와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한 공급이다 해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었습니다. 간주공급 거래를 보면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타사업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장 간의 반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유형을 뭘로 선택하느냐? 건별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14번 건별이라는 것을 출제를 하지 않는데 TAT 2급은 간주 공급의 거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간주 공급은 14번이다. 그러면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그건 11번으로 해야죠. 네. 세금계산서 없는 간주 공급을 14번 건별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에 14번 건별 유형이라는 것으로 입력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타사업장 반출과 같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간주공급은 11번 과세매출로 하면 돼요. 11번 과세매출. 자, 그리고 이 건별로 처리할 때 공급가액에다 뭘 입력하냐면 시가를 입력해야 돼요. 시가를. 원가로 입력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재화의 간주공급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자가공급. 자가공급에 세 가지가 있었죠.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간주공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네,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을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간주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이죠. 또 사업상 증여, 역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이나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사업상 증여로 보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을 과세하고 있죠. 증빙은 없어요. 폐업시 잔존재와 역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때는 자기가 소비한 걸로 보고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간주공급 실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다 14번 건별이 되겠습니다. 14번 건별은 부속서류가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만 반영이 됩니다. 매입매출 전표하고. 자, 수행 내용 하나 해볼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자, 7월 25일 날 당사 제품이 원가가 40만원이고 판매가가 50만원짜리가 있는데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처의 선물이니까 접대비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 부가가치세 신고는 판매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은 50만원으로 신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매출처에 선물하면 접대비인데 접대비는 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복잡해지는 게, 자, 그러면 접대비는 원가로 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접대비 관련된 매출세액은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 못 받으니까 여기 부가세
요 40만 원에다가 여기 있는 부가세 5만 원, 5만 원을 플러스해서 접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복잡해졌네요. 네, 전표를 입력해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 7월 25일 거래는요. 7월 25일 거래는 증빙이 없는 거래예요. 왜 증빙이 없죠?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그냥 선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영수증 선물 주면서 영수증 주고받는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25일. 7월 25일 메인 매출 전표. 자, 유형은 건별. 14번 건별. 품명은 제품. 네, 제품. 수량과 단가는 지나가시고요. 여기는 건별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해요. 시가에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예요? 55만 원이 되죠? 네. 55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55만 원. 그래야 공급가액이 50만 원, 부가세가 5만 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건이 이제 다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방금 입력한 건별이 그렇고, 우리가 FAT 1급 연습하면서 카드 거래, 17번 카과라든가 57번 카과 매입, 이 카드 거래가 그랬고, 현금 영수증 거래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리됐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건별. 이거는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없어요. 이거는 거래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증빙이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전자세금 없어요. 증빙이 없어요. 이제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살려놓고 우리가 이 5만 원 부가세를 매출세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살려놓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제품. 우리가 파는 게 아니죠. 제품. 제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원가로 정리해야 돼요. 타계정 대체입니다.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래는 언제나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알고 있는 바죠. 그래서 40만 원. 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는데 여기 적요 있죠. 적요. 이 적요를 클릭해 가지고 이 제품 대변에 왔을 때 적요를 꼭 넣어야 됩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선택하시고 확인. 8번 적요 넣어야 된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또 이제 줄 바꿔서 이제 차변에다가 접대비 처리합니다. 자, 이 접대가 누구 접대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매출처에 선물했어요. 혹시 만약에 매입처에 선물했다.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입니다. 매입거래처에 선물한 것은 접대비 보시면 500번대 접대비가 있어요. 네, 500번대 접대비가 있고 800번대 접대비가 있죠. 제조회사는요, 500번대 접대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원재료 매입하는 거래처.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입을 해주는 회사가 매입하는 쪽이 갑이 되고, 예, 파는 회사가 되게 을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없어서 서로 막 살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이 갑이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사면서 접대를 해가면서 사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선물이다 그러면 TAT 2급에서는 누구에게 선물했나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매출거래처니까 813번 금액이 45만 원이 된다. 네, 자, 탭키 누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접대비가 45만 원이 나와야 된다. 왜 45만 원이 나오냐면은 제품을 가지고 접대하면 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세금도 비용이 돼. 접대비 비용. 그래서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하고 제품이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걸로 40만 원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 밑에 분계가 복잡하죠? 네. 매입처에다가 선물을 했으면 513번을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매입처를 접대했다는 것은 그거는 원재료, 그러니까 이 제조회사니까 원재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원재료는 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조원가 비용에 포함이 돼야 돼. 예.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돼. 그 일종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접대비는 제조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13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출거래처를 접대했다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접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판매관리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공급가액에 네. 55만 원 입력한 거 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 유형을 지금 14번 건별로 할 때하고 그 다음에 17번 카드 과세거래라든가 또는 현과가 있는데 20몇 번인가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코드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현과 22번이네요. 이러한, 다시 말해서 건별을 포함하고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관련된 증빙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 그렇게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여기에 있는 환경 설정. 네, 환경 설정이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입력 방식이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하겠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가액이 여기서 이 판매가예요? 50만 원? 이 문제 판매가 50만 원이 공급대가 시가,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우리가 55만 원을 입력을 왜 하느냐? 55만 원을 왜 입력을 하느냐?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시가가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55만 원. 시가가 50이니까. 시가라는 것은 항상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매상에서는 요 판매가가 50만 원이다 하면은 그건 부가세 포함한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법인이 삼일전자, 이러한 일반 과세자, 이런 그 도매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데서는요, 시가가 얼마다 하는 말은 항상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포함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55만 원을 입력한 거예요. 자, 건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밑에 이제 이것이 그 접대비로 이렇게 타기정 대체되는 거라든가 이런 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4번 건별 하나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요. 기타에 들어가요. 기타 4번 기타에. 예. 그리고 이거는 거래처에 접대한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니죠. 예, 매출액이 아니어서 이 과표에 들어가 보면은 이 과세표준 명세서 밑에 수익금액 제외라고 해서 우리가 고정자산 판매한 것도 여기 들어가죠. 고정자산 판매한 것 외에 지금과 같이 타계정 대체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자, 다음은 6번째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FAT 1급에서 우리 51번 과세 매입 기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51번 과세 매입.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고정자산을 취득했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예, 요거 작성하는 거 한 문제 있어요. 예. 요거 작성하는 거 내일 저 NC에서 평가 시험에 그 건물 등 여기 있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라 하는데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엄청 쉽습니다. 예. 빈칸의 내용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만 보면 딱 보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빈칸을 쫙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주 친숙했던 항목이에요. 그냥 쓰면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오늘 한번 어떤 것인지 작성을 해 보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나오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 중에 한두 칸, 한 개 정도, 한두 칸 채우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일부러 이 프로그램에다 입력해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거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여기 6번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